어두운 방 안,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내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 화면뿐입니다. 화면 속 구매하기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느껴지나요? 이번엔 다를 거야. 딱 한 번만 더 하면 나올 것 같다는 그 근거 없는 확신.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입술은 바짝 마르며 온 신경이 버튼에 집중됩니다. 마침내 결제 완료 소리와 함께 화려한 이펙트가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죠. 하지만 찰나의 기대가 지나간 자리엔 차가운 결과창과 허탈함만이 남습니다. 아, 또 속았네라며 자책해보지만 이상하게도 손은 이미 다음을 준비합니다.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유독 사행심이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뇌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덫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0.5%의 확률 뒤에 숨겨진 잔인하고도 매혹적인 심리학을 파헤쳐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의 뇌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결과니까요. 1930년대 심리학자 스키너는 쥐 한 마리를 상자 안에 넣고 기막힌 실험을 하나 하죠. 처음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왔습니다. 쥐는 배가 부르면 버튼을 누르지 않았죠. 그런데 실험 조건을 바꿨습니다. 버튼을 눌러도 먹이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게 말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쥐는 배가 불러도 미친 듯이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챠 시스템의 뿌리이자 우리를 중독시키는 간헐적 강화의 마법입니다. 100%의 확률보다 예측할 수 없는 확률이 뇌를 훨씬 더 강하게 자극한다는 뜻이죠. 다음엔 나올지도 몰라라는 희망이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게임 회사는 이 심리를 너무 잘 압니다. 당신이 버튼을 멈추지 못하게 말이에요. 당신의 뇌는 지금 그 상자 속의 쥐처럼 보상의 굴레에 갇혀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반드시 보상이 올 거야 라는 환각에 가까운 기대를 품게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당신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오작동일 뿐입니다. 흔히 도파민을 즐거움의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도파민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보다 얻기 직전에 가장 폭발적으로 분출됩니다. 가챠 버튼을 누르고 화면이 번뜩이는 그 1, 2초 사이 당신의 뇌는 이미 축제 중이죠. 뇌는 무엇이 나올까? 라는 기대감 자체를 보상으로 착각해 도파민을 쏟아냅니다. 막상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뜨거웠던 도파민 수치는 거짓말처럼 뚝 떨어집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사실 아이템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흥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도파민 수치가 급락하면 뇌는 다시 그 흥분을 맛보기 위해 재결제를 명령합니다. 마치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처럼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계속 들이킵니다.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도파민이 빠져나간 자리에 공허함을 채우려 애쓰는 거죠. 이 도파민 루프에 갇히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갈증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뇌의 생존 본능이 낸 오답입니다. 지금 그만두면 지금까지 쓴 돈은 그냥 버리는 꼴이잖아. 이런 생각해보셨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이 2배나 크죠. 10만 원을 벌었을 때의 행복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의 타격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매물 비용을 되찾으려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곤 합니다. 딱 5만 원만 더 쓰면 본전은 찾겠지라는 희망 회로가 뇌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미 결제된 금액은 당신의 결정으로 되돌릴 수 없는 과거입니다. 게임 시스템은 당신의 이 본전 생각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결제를 유도합니다. 거의 다 왔어. 라는 가짜 신호는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뿐이죠. 멈추는 것이 손해라고 느껴지겠지만 사실 멈추는 것이 유일하게 이득을 보는 방법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당신의 남은 지갑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손을 놓는 건 패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구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뽑기 버튼을 누르기 전 혹시 당신만의 특별한 의식을 치르지는 않나요? 새벽 3시에 누르면 잘 나온다더라. 화면을 연타하면 확률이 올라간다. 같은 말들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운의 영역을 조절할 수 있다는 착각이죠. 인간은 무기력한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짜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를 안심시키죠. 내가 버튼을 직접 누른다는 행위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믿게 만듭니다. 사실 시스템은 당신의 정성이나 간절함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차가운 코드일 뿐인데도요. 이번엔 느낌이 좋아라는 생각은 사실 내가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인지적 오류입니다.
이 환상은 당신이 확률의 냉혹함을 잊고 계속해서 시도하게 만드는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아무리 세게 눌러도 서버의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도박은 일상이 되고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줄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일상이 통제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말이 어느덧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시대입니다. 취업 내 집 마련 연애. 정직하게 땀 흘려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죠. 반면 가차는 잔인할 정도로 공정합니다. 돈을 넣으면 즉시 결과를 주니까요. 현실에선 1년을 버텨도 얻기 힘든 성취감을 가차는 단 몇 초 만에 선사합니다. 비록 그것이 가상의 데이터일지라도 무력한 나에게 무언가를 얻었다는 효능감을 줍니다.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유일하게 내 선택으로 결과를 바꾸는 도피처가 되죠. 현실의 결핍이 클수록 우리는 가상의 확률에 더 깊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상의 보상은 현실의 허기를 근본적으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당신의 진짜 에너지는 조금씩 소모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당신이 진정 원했던 건 아이템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확신이었을 거예요. 이제 가차는 혼자 즐기는 게임을 넘어 나를 보여주는 명함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에 단 한 번에 뽑았다며 올리는 인증샷, 그 짜릿한 반응들을 기억하시나요? 남들은 갖지 못한 0.1%의 행운을 가졌다는 사실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증거와 희소성 원칙이 결합된 현상으로 봅니다. 나도 저 무리에 끼고 싶다는 소속감과 나는 다르다는 우월감이 동시에 작동하죠. 가차 아이템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통용되는 소셜 화폐입니다. 인정 욕구라는 이름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 사람들의 부러움은 안개처럼 빠르게 흩어지고 맙니다. 타인의 시선에 의존한 성취감은 결국 더 귀한 것을 뽑아야 한다는 압박이 되죠. 당신이 진짜로 원했던 건 아이템인가요? 아니면 너 대단하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인가요? 진정한 존재감은 확률이 아니라 당신이 맺고 있는 진짜 관계에서 나옵니다. 화면 속 카드가 뒤집히기 직전 황금빛이 살짝 보이다가 일반 등급으로 바뀝니다. 아 진짜 아깝다. 조금만 더 하면 나올 것 같은 데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니어 미스, 즉 근접 오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목표에 아주 근접하게 실패했을 때 이를 패배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할 뻔했다는 착각에 빠져 승리했을 때와 비슷한 도파민을 분출하죠. 거의 다 왔어. 라는 뇌의 신호는 우리를 다시 결제 버튼으로 이끄는 강력한 채찍이 됩니다. 게임 설계자들은 이 아쉬움을 연출하기 위해 확률만큼이나 시각적 효과에 공을 들입니다. 사실 확률의 세계에 아깝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0 아니면 1일 뿐이죠. 하지만 당신의 뇌는 그 아슬아슬한 차이를 나의 실력이나 운의 흐름으로 오해합니다. 아깝게 놓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도전하게끔 정교하게 배치된 덫일 뿐입니다. 그 아쉬움은 당신의 열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한 허상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가차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우리 뇌에 새로운 보상 지도를 그려줘야 합니다. 즉각적이고 화려한 보상 대신 조금 느리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거죠. 우선 가차에 쓰는 비용을 나를 위한 경험으로 치환해 보는 건 어떨까요? 0.5%의 확률에 기대는 대신 100% 나에게 남는 배움이나 운동에 투자하는 겁니다. 작은 성취감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이불 정리하기, 10분 산책하기 같은 것들요. 뇌는 아주 사소한 완료 경험만으로도 안정적인 도파민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확률에 휘둘리던 수동적인 태도에서 내 일상을 직접 통제하는 능동적인 상태로 변하는 거죠.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진짜 세상의 색깔과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극적인 이펙트가 없어도 당신의 하루는 충분히 가치 있고 밀도 있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가짜 행운에 목매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스스로 행복을 만들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버튼 대신 당신의 삶을 누르세요. 그 결과는 언제나 당신의 편일 겁니다. 지금까지 가차 뒤에 숨겨진 지독하고도 정교한 심리학적 설계들을 살펴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라며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는 마세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류의 뇌가 진화해온 방식이 그 덫에 반응한 것뿐이죠. 결핍된 현실에서 작은 위안을 찾으려 했던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반짝이는 0.5%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진정한 당첨은 화면 밖, 당신이 숨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매 순간에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당신의 진짜 하루를 향해 고개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뇌는 이제 가짜 도파민의 굴레를 벗어나 진짜 성취를 맛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지친 멘탈을 토닥이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의 뇌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결과니까요. 지금까지 요즘 멘탈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마음을 언제나 응원합니다.